안녕하세요. 신의 논술 중일 팀장 맡고 있는 윤민구입니다. 오늘 이제 2월 중등 설명회 제가 맡게 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교육 정책 변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2022년 교육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고1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첫 학번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제 교과서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세특 입력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1년 2학기 기준으로 이제 수업이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과 학습 발달 과정에서 이제 교과 세특을 좀 적어 왔었죠. 수정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교과목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1학기에 한 번씩 작성 마감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제 고교학점제를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서 뭐 이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명시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고1 학생부터 이제 지금 중학생들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교과 혜택을 학년별이 아닌 학교별로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화면 공유 제가 좀 다시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안 보실까요? 어, 저만 그럴까요?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이 화면에 띄워놓은 부분이 이제 그 기재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2025학년부터 1학년 단위로, 학기 단위로 작성 마감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12월에서 2월쯤에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 8월 31일까지 1학기 거를 하고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2학기 거를 수정 사유 발생 시 수정을 하는 식으로 작성 마감하게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수행평가의 주제, 비율, 평가 방법 등을 이제 대학에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입 전형 자료를 변경 사항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고교학점제 및 이제 내신 5등급제 전면 적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 전형을 좀 만들겠다 이거죠.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용상 특이사항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과목별 평가 정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영역명,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은 결국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성취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의 변별력을 만들어내서 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면에서 좀 수행평가가 얼마만큼 좀 변별력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개편안인데요. 이게 뭐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뭐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뭐 수능 3배수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60점에 교과 역량 평가 40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개편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과 역량 평가, 강화 평가 항목에서 요 표를 다 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업 수행 내용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가 항목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항목 세부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정시 모집에서도 이런 교과 역량 평가 40점 면에서 학생들에게 교과 세특 부분, 과목별 성취 수준의 특성에 따른 학습 활동의 충실도라든가 뭐
교과별 수업의 학습 활동에서 함양한 종합사고 역량 및 창의탐구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서울대학교 이제 정시 평가에서도 이렇게 그 세특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뭐 대학교에서 좀 이렇게 트렌드식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이렇게 중요해진다면은 뭐 제 생각에는 당연하게도 중학교 현장에서도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서술형이라던가 논술형. 네, 요즘 보면은 뭐 학생들이 심지어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과목에서도 이제 수행평가를 이제 논술이나 서술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대비가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좀 필요해지는 네, 이런 개편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선택 과목 폐지라고 제가 소제목을 적어놨는데요. 네, 기존 수능에서 이제 개편안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뭐 화작이나 언매를 이제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뭐 공통적으로 다 바뀌게 되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회 부분 그리고 과학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2028년부터는 학생들이 공통사회 네, 통합사회 식으로 모든 사회 영역을 다 아우르는 네, 수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나 과학 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무엇보다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경 지식 면에서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통한 네, 배경 지식을 좀 키워놓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배경 지식이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네, 여러 가지 뭐 문해의 문제라든가 뭐 논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이과 관계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되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능 이원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뭐 이게 좀 빠르면은, 예, 뭐 초등학교 고학년,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좀 미래 얘기긴 하죠. 네. 이제 기존 수능에서 이제 언어 수리 능력 평가를 수능 1으로, 선택 과목 평가를 수능 2로 가져가겠다.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두 번째 시험에서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네, 뭐, 목표라고 보면 될 텐데요. 수능을 연 2회, 회당 2일씩 총 4일간 시행한다. 뭐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능 2에서 이제 서논술형 문학이 도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계속해서 뭐 이번 교육 개정 과정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이제 단답형 문제에서 이제 매몰되지 않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충분히 써낼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교육부가 좀 보여주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뭐 교육 과정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미래 인재가 무엇을 갖춰야 될까를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뇌라는 이제 개념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뭐 뇌 안에다가 어떤 지식을 넣어 놓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됐는데, 가면 갈수록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던가, 너무나도 정말 축소화됐고, 굉장히 소형화됐고, 그리고 고기능을 가진 이런 전자기기들을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요. 이제 뭐 웨어러블 영역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전에 뭐에서는 뭐 언제나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언제나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뭐 뇌 속에다가 뭐 지식을 넣어두는 게 중요하다 했지만 뭐 늘 우리가 이런 컴퓨터 기기를 갖고 다닐 수 있게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두 번째 뇌를 언제나 네,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순 암기라는 것이 점차 이제 네, 시대적으로 조금씩 물론 암기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뒤처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처럼 추론이 가능한 AI가 일상화될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웨어러블 기기로 학생들이 맨날 갖고 다니고 되겠죠. 이게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메타인지가 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정말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이제 학생일수록 이전에 말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뭐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도 나오듯이 본인이 이제 무언가를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네, 라는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메타 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스스로가 뭐 어떤 방향으로 좀 수립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체크하게 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문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질문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어떤 이제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내가 구성을 해야 떻게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뭐, 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익숙해지고 자주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질문을 하는 인재. 그러니까 사실 답은 정말 우리 세상에 널려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답을 할 수 있는 인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런 팀플레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되는 세상 속에서는 적합한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향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 정보를 이제 많이 얻었다고 이제 가정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정보 리터러시 단계로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이제 옆에 두고 사는 세상인데 이 정보 리터러시라는 게 이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용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지금 이런 뭐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인지, 주제에 맞는 정보인지, 그리고 이게 혹시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뭐 가짜뉴스 이런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선적으로는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독서를 통한 배경 지식 이걸 통해서 뭐 우선적으로 비판적인 정보 판단 능력을 네,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제 자기가 얻었는데 그것이 내 배경 지식만으로는 이게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뭐 이제 가짜뉴스는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기 힘들다면 네, 그 이외에 다른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네, 다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 과정 전체가 이제 정보 리터러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봐야 이런 능력이 이제 훈련이 돼서 충분히 네, 갖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정보에 적합하는 이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일 새로 나온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교과 이런 중요한 차례 목차 중에서도 이번 교과서는 그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이 미디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하느냐는 정부 교육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고, 뭐, 교과서도 바뀌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도 바뀌고, 그리고 인재상도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를 못 읽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놀 게 별로 없어서 글을 읽으면서 노는 게 굉장히 좀 되게 익숙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교과서를 처음 갖고 온 날에는 뭐 국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어떤 문화착품 같은 걸 보고 이랬는데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죠. 이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여가 생활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입학생 기준으로 볼 때도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을 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12년 교육 과정을. 네, 이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해력이 낮은 상태에서 더 어려운 뭐 교과서를 본다. 이럴 때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절대 이제 뭐 기대되지 못하는 네,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책으로 둘러싸인 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거실에 TV 말고 뭐 이제 책장을 둬라. 그래서 이제 자녀가 책장을 내서 책을 뽑아 읽게 해라라는 말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정말 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만큼이나 좀 지적 수준을 높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 면에서 책이라고는 주변에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봤을 때 읽을 수 없고 남들은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만 못 읽으면 계속 주눅이 들게 되고 주눅이 든다고 하면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독서 경험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교과서를 안 읽는 게 아니고 못 읽는다. 자꾸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지식을 높은 지식이라 생각하고 대관절을 큰 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본 거는 그 족보, 뭐 족보가 어디 있지? 뭐 이 문제에 족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라고 학생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뭐 두 발 자유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양발 아닌가요? 발 두 개 아닌가요? 뭐 두 발 자유화는 뭔 말인가요? 평소에는 뭐 깽깽이로 다녀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교과서를 못 읽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안 보고 이제 문해력이 처지는 한국 학생입니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되게 안 좋은 뉴스를 제가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다른 세대보다도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가 특히 우려되는 게 이 학생 세대의 독서량이 성인기의 이런 문해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독서량 감소가 이제 정말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 미달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중3, 고2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이상 학력을 획득한 학생이 2019년만 해도 77.5%였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만에 지난해 이게 2024년 기사에서 이제 2023년을 말하는 거겠죠? 52.1%로 급락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학생들이 보통 이상 학력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중3에서는 82.9% 학생들이 61.2%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상 학력을 획득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기초 학력에 미달되는 비율은 고2의 경우 4%에서 2배 이상의 8.6%. 중3에서도 이제 4.1%에서 9.1%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네, 이래도 될까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평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네, 청심국제중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문에서 이제 주제를 하나 골라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주제가 이제 뭐 수사법, 4차 산업혁명, 공정무역, 양자역학, 가우디 건축, 소크라테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아마 이 6개에 대해서 정보를 고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막막해하지 않을까. 수사법이라고 하면은 뭐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범인 잡는 거를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AI 시대의 문해력 핵심은 독서. 네. 아이포트폴리오 주최, 세미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 한국어 컨설턴트 조지은 씨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네, 조 교수가 이제 문해력의 핵심이 독서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문해력을 원하면 천천히 가는 독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숙독이라고 하겠죠. 정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많은 책을 후루룩 후루룩 빠르게 보는 것보다는 네, 천천히 읽는 독서.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영국에서 좀 이렇게 읽고 쓰는 것이 교육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국 학생들은 학생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이것을 독서 노트를 계속해서 쓰게 하는 것.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쓰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쯤 가면은 12년 동안 쌓인 것이 굉장한 양이 되겠죠. 그런 것만큼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을 많이 높이게 되고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 읽는 애나 다시 책으로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제, 메리앤 울프
예, 말을 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예, 이 메리앤 울프가 말합니다. 독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인간의 인지 발달을 변화시켜 사고 능력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 면에서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책 읽은 뒤에 며칠 동안 뇌의 연결성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이가 이제 독서를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읽기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배워야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계속해서 뇌 속의 신경세포가 발달하면서 더 고도화되는 활동입니다. 이 독서라는 것도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선천적으로 좀 글이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공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잔인하고 좀 냉정하지만 저는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이거는 검증된 사실이야. 처음에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뇌가 고도화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항상 해줍니다. 네, 그런 면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다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한다. 글자를 봐야 되죠. 시각적인 의미죠.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그려내게 되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면에서는 이런 뇌 신경 회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양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몰입이 관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몰입을 해서 책을 읽을 때 뇌에서 더 정교한 회로가 생각난다, 이거 뭐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몰입해서 독서할 경우에 우리 뇌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하고 정교한 회로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잡하고 정교한 회로는 이후에 독서를 할 때도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더 튼튼하고 더 크고 더 강한 회로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울프가 또 말을 하는 게 이 디지털 기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기기, 뇌를 쓰지 않아도 그냥 영상이 내 눈, 내 귀에다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길게 보지도 않죠. 요즘 쇼츠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독자가 깊이 읽기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고 글을 빠르게 스캔하고 넘기는 영상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는 독서의 깊이를 얕게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좀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는데 굉장히 긴 그리고 굉장히 좀 깊은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 교과서 특성상 사실상 한 20페이지 이상은 실을 수가 없다. 네, 우리 이제 전 국민의 국민 소설인 뭐 난소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단편 소설집인데 단편 하나만 보고 넘어가는.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깊이 있는 도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학생들이 한 권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읽는 게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바칼로레아라는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과서 없이 교육부에서 이제 1년 동안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책 100여 권 이상을 선정 도서 목록으로 권장 도서 목록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교과 과정한테 이제 좀 교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교사가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고른 책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를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뇌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수업이랑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바칼로레아 수업이 좀 이제 프로그램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칼로레아에 인터내셔널을 붙여서 이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인 좀 이렇게 흐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최첨단 과학 기술이 생겨나고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종이책을 읽는 독서라는 게 결국 인간의 인지 능력에 엄청난 발달을 또 준다는 얘기는 참 이게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풍부한 지식, 탐구심, 배려심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와 융합해서 이제 심화 탐구하고 발표하는 이런 IB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버드대 글쓰기 교육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제 뭐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뿐만 아니라 쓰기라는 것도 결국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네, 좋은 학습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네, 뭐 졸업을 위해서는 50kg의 글쓰기를 한다. 네, 결국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좋은 글쓰기가 좋은 생각을 부르는 좋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네,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의 뭐 글쓰기 교육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해결 방안과 이제 뭐 저희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CNA 논술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와줄까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책만 읽고는 조금 이제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제 같은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도와줄까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해야 되는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두 번째는 이만하니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라고 알고 있고 두 발 자유화를 뭐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독해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휘, 고난도 어휘겠죠. 이런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제 관련 개념어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자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뭐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요즘에 뭐가 필요합니까? 한자 많이 안 쓰지 않나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학평이라던가 아니면 수능을 볼 때도 뭐 문학을 제대로 이해해도 뭐 다음 밑줄친 부분에 적합한 뭐 한자성어를 골라봐라 했을 때 한자성어 뜻을 모르면 못 풉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한자성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말할 때 보통 한자어랑 뭐 그리고 고유어, 그리고 외래어를 얘기하는데 이제 한자어가 그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잘 읽었니입니다. 뭐 독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책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책 내용에 바탕으로 해서 뭐 답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학생들이 모두가 다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문제들이고요. 이제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1, 2, 3번을 잘 풀었는데 그 뒤에 있는 4번이 5번이 어렵더라. 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학생은 뭐 4번, 5번이 난 좀 쉽던데 1, 2, 3을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서로 책 내용에 대해서 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서 상태 확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서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뭐 굉장한 학습 효과를 불러오게 되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말해볼까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커리큘럼 주제와 관련된, 네, 뭐 비문학, 이런 제시문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매주 이 워크북을 풀면서 이게 스텝 1, 2, 3 세 단계로 연결이 되는데 그 세 단계가 한 4개씩이면 12개의 제시문을 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중심 핵심어를 찾고 중심 문단 찾고 문단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문 독해 훈련을 매주 네,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이제 독해한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이제 아까 이제 잘익언니와는 다르게 학생들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발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매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론해봐와 이제 논술해봐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뭐 논증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맡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주장과 근거 정도로만 보통은 이제 토론을 하고 글쓰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근거라는 게 결국 어떠한 자료, 논리, 어떠한 뭐 그리고 사실, 예시, 뭐 사례 이런 걸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근거 자체가 이제 상대에게 존중될 수 없다. 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조화해서 철저하게 이제 뒷받침을 하는 이런 논쟁하는 훈련을 네, 매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발표 태도까지도 네, 토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뭐 발표 속도도 너무 빠르면 안 될 거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매주 네, 훈련을 통해서 네, 개선을 하는 네, 과정이 있습니다. 논술해버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논증적 의사소통을 이제 글쓰기로 이제 바뀐 건데요. 이제 뭐 발표 능력보다는 이제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느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독자 입장에서도 너무 늘어지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아직 글쓰기가 완전히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면 뭐 본인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뭐 맨 처음과 맨 끝이 호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문장 필수 성분이 좀 빠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계율을 철저히 짜서 논증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쓰는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쓴 글을 저희 강사들이 이제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뭐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제 글쓰기가 뾰로롱하고 뭐 훌륭해진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면 좀 제가 사기꾼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뭐 한 두 달, 세 달 좀 빨리 따라와 준다면 그 정도, 네,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라면은 네, 제가 처음에부터도 말씀드렸던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바탕으로 하는 네, 선훈 수령, 수행 평가에는 확실하게 좀 학생들이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3월 중등부 커리큘럼 안내를 간단히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1의 이제 워크북 제목은 미래와 만나는 시간 과학입니다. 네, 그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가상현실, 유전과 진화, 전염병, 과학자의 책임의식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네, 다양한 과학 분야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에 불러올 변화, 네,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죠. 네,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2는 시, 삼과 호흡하는 소리, 네, 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중2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내신 시험을 좀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뭐 중1 학생들도 2학기 때 기말고사를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고교 입시 면에서 뭐 진짜 본격적인 뭐 중2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제는 이제 시인과 뭐 수사법, 뭐 시를 감상하는 거, 그리고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국어 내신을 대비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시 장르 탐구하고요. 시 작품을 분석해 봅니다. 네, 또한 한글의 근본인 훈민정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훈민정음 창제를 세종대학교에서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지금도 한자를 쓰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냥 창제한 배경이 뭔지, 창제한 정신이 뭔지, 창제 원리가 뭔지 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중2 내신에서 확실하게 바로 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3은 교과서 소설 보기 4권입니다. 교과서 수록 단편 소설들을 보게 되고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배경으로 하는 고등국어 및 그 교과서 수록 작품을 통해 당대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피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중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네,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